네. 이제 세부 강의 일정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파이썬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첫 주차고요. 첫 주차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해서 이제 15주차를 진행하면서 그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위에 쪽은 이제 그런 파이썬 언어에 대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비슷하게 나갈 것 같고요. 이제 이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자바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객체 지향 그런 설계, 객체 지향 쪽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이게 좀 사실은 소통이 되면서 여러분들 어떤 수준인지 좀 알면은 제가 좀 좋긴 좋은데 그런 게 좀 비대면에서는 좀 아쉽죠. 그래서 줌을 통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객체 지향 쪽의 파일 문법이나 예외 처리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어서 이런 쪽에 이제 좀 강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쪽으로 좀 객체나 클래스 쪽의 수업을 좀 강점을 둬서 이 일정이 살짝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어쨌든 중간고사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좀 제가 선을 제대로 못 걷네요. 다시 할게요. 네, 중간고사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되면은 요 정도까지 오면은 이제 파이썬의 문법이 완료되는 거예요. 파이썬의 문법 여기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요 남다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또 문법이긴 한데 예,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문법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중간고사 뭐 중간고사 얘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뭐 일정을 미루거나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중간고사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거는 통계 쪽입니다. 통계 쪽인데 통계 쪽을 처리하는 쪽이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활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딥러닝 쪽으로도 많이 활용하게 되죠. 예, AI 쪽으로 이제 많이 활용하게 돼요. 왜냐면 AI 쪽은 어,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AI 쪽에는 데이터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AI가 뭐 같이 발달한 게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그 빅데이터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존재하는 것들은 빅데이터에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어떻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어떤 포맷이 맞아야지 이것도 이런 데이터들이 AI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이쪽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뭐 엑셀과도 연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너무 이제 좋다 보니까 GUI 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UI 쪽도 되게 좋게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쓸 수 있게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GUI들 뭐 여기 오픈CV라든지 아니면 GUI 뭐 여러 가지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장점들이 있긴 한데 어, 요 뒷부분은 수업을 나가면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하거나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좀 바꾸면서 나갈 거예요. 뭐 지금 2학년한테 AI를 지금 어떻게 하자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AI 쪽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AI 뭐 하나에서 이제 간단하게 뭐 케라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뭔가 AI 딥러닝 이런 걸 만드는 걸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렵고 또 앞으로 가면서도 계속 배울 거니까요. 활용할 수 있는 AI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AI가 또 이제 영상 쪽에 많이 특화가 많이 요즘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요 중간고사 전까지는 우리는 문법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울 것이다. 그리고 그 문법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쪽이 가장 이제 뚜렷하게 이제 문법을 이 부분은 좀 이제 좀 비중을 좀 낮게 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클래스 객체 쪽에 이런 문법들을 또 여러분들이 좀 여기가 제가 볼 때는 클래스 객체가 사실 여기 하나지만 요거를 좀 붙이고 얘네들을 좀 늘려서 클래스 객체 쪽에 많이 좀 힘을 실어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공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서 세불정을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여기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냥 컴퓨터적인 이론, 그다음에 프로그램적인 이론 이런 건 뭐 저희 시연어나 이런 데서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테니까 뭐 전자공학부에서도 많이 얘기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또 그런 좀 깊은 거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 어떻게 발전되고 왔을까라는 걸 한번
어,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도 있고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 당연히 일상이죠. 뭐 최대 장점은 반복 작업을 이제 잘한다는 거죠. AI도 사실상 많은 계산을 사람이 다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계산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빠른 계산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사실 저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뇌의 구조를 100% 이해하기는 쉽진 않겠죠. 근데 뇌에서 계산을 하는 게 컴퓨터처럼 계산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다르게 있겠죠. 메커니즘이 다를 거고 하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사물을 보고 이런 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사물을 봤을 때 모니터면 모니터다, 뭐 컴퓨터면 컴퓨터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죠. 어떤 다양한 디자인의 컴퓨터가 오더라도 그런 컴퓨터 모양이 있더라도 모니터와 컴퓨터를 보통 인간이라면은 일체형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거의 다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AI가 어떻게 구분해 되는 거는 어떤 반복적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많이 학습함으로써 이제 이게 알게 되는 거죠. 뭐 인간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운 경험이나 이런 거에 통해서 이제 뭐 알 수 있겠지만요. 네. 어쨌든 그런 반복적인 작업들에 의해서 이제 컴퓨터인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이제 시작되는 초기가 기계어겠죠. 기계어. 이제 여기서 좀 제가 이론적인 내용들 이거는 뭐 어디 딴 데서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요번 이제 시간 동안 한번 그런 얘기를 쭉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계어라고 해요. 기계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항상 적혀 있는 거 기계어는 1010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의 컴퓨터는 기계어 사용한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끝나요. 그래서 그냥 다 그런 줄만 아는데 좀 깊이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역사를 좀 알면은 컴퓨터에 대한 역사를 좀 알면 아 이게 어떻게 시작됐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보고 옛날 얘기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애니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애니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기 수준이에요. 사실은 계산기였다고 숫자를 계산하는 인간이 계산하는 뭐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면 뭔가를 꽂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씩 꽂고 계신 것 같죠. 이 그림 같은 건요. 이게 사실은 기계의 시작인데 뭐였냐면 이게 이 당시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선을 여기다가 연결해 줌으로써 어떤 값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선을 어떻게 연결하면 뭐 10이고 어떻게 연결하면 여기는 뭐 100이고 그래서 얘가 알아서 곱셈을 해서 그 결과가 뭐 여기에 이제 LED를 출력된다든지 이런 식의 아마 구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기보다는 이 선을 하나를 낄 때마다 얘는 1이고 뭐 얘는 0이고 줄을 연결하는 걸로 그런 걸 의미를 재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서 뭔가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일이 연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100을 입력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100이 이진수로 쓰라 그러면 바로 써집니까? 사실 이진수로 바로 쓰려면 100이 어떻게 쓰려면 우리 그 뭐야 이 보관법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진수를 만드는 걸로 100을 바로 쓰라고 하면 잘 안 나죠. 뭐 16을 쓰라 그러면 이렇게 16은 아니고 15를 쓰라 그러면 0B 111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외우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100을 쓰라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을 다 일일이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어렵겠죠. 어렵다 보니까 점점 이제 높은 숫자를 써야 되니까 뭐 탄도학 같은 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숫자 막 이렇게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숫자를 계산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선으로 연결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질 테니까 이진수로 이제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랑 어떤 기계어를 변환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원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프로그램도 없었던 시절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변했을까라는 거는 어셈블리어가 이제 탄생하는 계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때 또 어떤 기계어로 111, 뭐 000 이런 걸 했을 텐데 얘는 뭐 000이면 더하기고 얘기 뭐 111이면 빼기다. 이런 내용들은 알죠. 그러면 이거를 뭐 여기 더하기 같은 애드라는 이렇게 뭐런 용어를 써놓고 요거를 요걸로 치환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어셈블리어의 처음에 초기에 어셈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초기 이제 어셈이 구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셈들이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수도로 어셈으로 먼저 내가 이렇게 쓰고 add 뭐 1 하고 2 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뭐 b로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얘는 111이고 뭐 얘는 뭐고 여기 자리는 0000 1이 될 거고 얘는 0010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쓴 거를 기계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시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셈블러와 기계어는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저급 언어는 어셈블러라고 해요. 그러면 기계어가 존재하고 기계어를 0101로 변환하는 거는 이런 걸로 받는 거를 이건 기계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셈이라는 게 존재해서 어셈블러는 그냥 쉽게 AD라든지 뭐 이런 식의 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 단계가 나가는 것들이 어셈으로 다른 언어들이 어셈으로 다 와가지고 기계어로 변경이 돼요. 대표적인 게 C 언어죠. C 언어 같은 경우는 어셈으로 와서 기계어로 변형하게 돼요. 그쵸? 그리고 어, 자바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기계어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바도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기계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컴파일. 근데 사실은 C 언어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면 C 언어는 어셈으로 한번 변환이 되고요. 어셈이 다시 기계어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레드 같은 거 쓸 때 문제가 되는 소지가들이 있죠. 그런 문맥 교환이 일어났을 때 전역 변수를 어떻게 쓰다 보면 이게 이제 어셈을 가면서 발생하는 문제겠죠. 왜냐하면 라인이 한 줄이 똑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컴파일러에 의해서 잘 정의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에 이제 CPU 자원이 제일 저거 하니까 CPU 쪽으로 이런 자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에 맞게 빠르게 계산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컴파일러에 의해서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장 더 넘기면 기계어에서 이제 인간이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거, 한국어를 영어로 변경하듯이 프로그램 언어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번역가가 통해서 영어가 한국말로 변환되듯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기계어로 번역된다. 사실은 근데 이 사이에는 사실 어셈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어셈이라는 게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어셈이라는 게 존재해서 컴파일러가 어셈으로 변환해주고 다시 어셈을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또 컴파일러가 또 존재할 거고요. 그쵸?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발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어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OS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OS, 특히 유닉스, 사실 유닉스가 되게 중요한 OS죠. 왜 유닉스가 중요하냐면 이전에는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뭐 선 꽂다가 이제 어셈블리 나와서 하다가 OS라는 개념들이 이제 나오면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OS 개발하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었죠.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OS를 개발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때도 다양한 OS들이 사실 되게 중구난방적으로 존재했었는데 범용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한 OS가 유닉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닉스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가 C 언어예요. C 언어 플러스 어셈. 어셈은 되게 크지 않아요. 퍼센트가 한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C 언어 플러스 C 플러스 플러스가 거의 뭐 80% 이상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유닉스가 요렇단 얘기는 윈도우든 우리가 맥OS든 뭐 안드로이드든 이런 리눅스든 이런 것들이 다 시언어로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거의 유닉스가 이제 기초로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언어는 사실상 이 OS 지금 우리가 OS에 있는 이런 판도가 아예 바뀌기 전까지는 시언어는 계속 사용될 언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OS를 다른 언어로 시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예.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발전이 많이 돼 리눅스도 뭐 거의 똑같죠. 비슷하죠. 리눅스도 여기랑 이제 거의 이기종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얘도 C 언어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조합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C 언어는 어렵지만 계속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언어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C 언어에서 C 언어를 거쳐서 다른 언어들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C 언어가 없어질 수는 없겠죠. 대신 C 언어는 남아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없어진 언어들이 되게 많이 존재를 해요. 예.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많이 알고 있던 뭐 코블이라든지 포트란이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 언어들은 어, 무슨 언어냐? 뭐 그거를 사실은 고급 언어라고 해요. 고급 언어. 사실 이 용어도 이제는 지금 되게 적어져 있는데 뭐 포트란, 코블, 코블, 포트란 뭐 이런 언어들인데 이런 언어들 이 당시에 이제 요게 저희 70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고 70년도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데 70년도 그 이전 이제 뭐 60년도, 70년도 이쯤인데 이 코블이랑 포트란이랑 언어는 사실은 탄도학을 계산하기 위한 언어들이에요. 탄도학을 계산하기 위한 언어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냉전 시대다 보니까 탄도 이렇게 수학적인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용어가 많이 활용되던 언어들이에요. 수학 용어 형태로 만들어진 언어들이 이제 코블이나 포트란이에요. 그런 언어들로 만들어진 게 그래서 이런 수학 용어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자연어에 많이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고급 언어라는 이제 용어가 붙은 거고요. 기계어라든지 저급 언어는 어셈블리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는 사실은 이런 용어에 뭐 고급 언어냐 저급 언어냐 중급 언어냐 참 이 용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아요. 예. 그런 건 이제 자연어에 많이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C 언어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어, 다른 뭐 리눅스 수업이나 이런 데서 제가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여기는 수업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대충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언어들이 어떻게 돼 있냐를 나타내는 게 여기 2015년도에 이제 표예요. 그래서 아마 2015년도에도 파이썬이 이렇게 높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확실히 파이썬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일 거라는 건 저도 이제는 지금은 생각하는데 2015년도는 아직 그 이세돌 구단이 뭐 아이돌이래 그 AI 알파고한테 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는 파이썬이 잘 유명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2015년도 저도 2015년도에 사실은 파이썬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사용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사실은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한 2015년도에 아마 자바가 가장 많았을 거예요. 자바나 사실 자바스크립트. 왜냐면 쉬운 언어일수록 사용도가 좋고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 있어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왜냐면 일단은 웹에 일단은 하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웹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안드로이드 이제 뭐 다른 언어도 쓰고 있지만 안드로이드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라는 언어는 그런 용도에서 활용도가 되게 컸어요. 활용도가 되게 컸고 그 다음에 이제 C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런 윈도우 프로그램 쪽 개발이나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펌웨어 단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루비 같은 경우는 언어는 사용 안 해봤지만 이제 루비도 이제 많이 죽을 거예요. 왜냐면 파이썬이 그거를 다 획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언어들이랑 이런 언어들의 차이가 있어요. 뭐 뒤에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구는 컴파일러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파일러라는 걸 뭐 안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식이든 이제 컴퓨터가 알고 있을 수 있는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요 언어라든지 여기 자바라든지 C 언어 얘네들은 컴파일러 이쪽은 잘 사실은 여기도 이거 웹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그래서 요 언어들 자바스크립트도 아마 컴파일러가 있어야겠죠. 자바스크립트나 요 언어들은 컴파일러를 진행해야 돼요. 컴파일러를 진행해야지 되는 애들이고 얘는 인터프린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들은 알아서 기계를 쫙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어, 사람이 짜놓은 코드가 있지만 그거 중에서도 좀 더 우선순위 맞게 해가지고 짝 자기가 컴퓨터가 생각하는 컴파일러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잘 딱 만들어줘요. 근데 인터프리트 방식은 이렇게 순서를 내가 이 컴파일러 스스로가 이런 위치를 자기가 바꾸는 거죠. 이렇게도 얘가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겠다, 더 빠르겠다는 걸 바꾸는데 인터프리트 방식은 사실은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속도에서 항상 컴파일러 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안 거치기 때문에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안 거치기 때문에 코드가 되게 편하고 그리고 사용자 좀 친화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연화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뭐 어, 에몰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메모리에다가 이제 직접 메모리에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 그런 것들은 파이썬에서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메모리를 직접 컨트롤하려면 어떤 룰을 잘 지켜서 진행해야 돼요. 자바가 그런 거를 제공해주는 이유는 자바가 어, 그 가비지 컬렉션을 통해서 메모리를 자기가 스스로 반환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컴파일하면 이 코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이 코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겠구나라고 이 내가 A라는 변수를 여기서 딱 쓰고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애들은 알아서 가비지 컬렉션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원이 남을 때 가비지 컬렉션을 발생시켜서 얘를 제거하는 거고요. 그런 거는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어떤 순서가 될지를 미리 다 1번부터 끝날 때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바는 그게 가능하고 시어너는 사용자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이런 A 같은 변수 그러니까 뉴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자바는 스스로 해주고 뉴 여러분들 아직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어너에서 에멀록이라든지 뉴를 사용하는 것들을 직접 사용자가 직접 내리거나 올리거나를 반복해야 되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이 순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게 어디서 얘를 제거하면 되겠다라는 걸 컴파일러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둘의 차이죠. 근데 파이썬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속도적인 면에서는 일단 마이너스를 받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도 많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겠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수업을 나가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느려진다, 자바보다 느리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뒤쪽으로 있는 언어들은 이제 진짜로 이제 많이 좀 이제 안 사용하게 되는 언어죠. 뭐 단넷, 비주얼 단넷, 비주얼 단넷 이런 것들. 사실 근데 이런 것도 현장에는 코드가 남아 있어요. 뭐 현장에 진짜 개발하시러 지금도 나가면 뭐 단넷으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배시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 R이라는 언어는 이제 뭐 통계 쪽으로 해서 이제 뭐 AI 쪽 뜨긴 했지만 많이 이제 그렇게 막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쪽 그런 쪽이고 아마 제가 방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루비는 좀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자바가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시어나라든지 C샵이라든지 이런 언어 차기 C샵 말고 뭐 시어나나 C++는 안 해도 좀 장점이 나름대로 자기만의 좀 어렵지만 장점이 있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는 주요 장점은 이제 파이썬이니까 파이썬에 대한 얘기를 하면 파이썬은 이제 인터프린트 언어라고 해요. 그리고 기도 반 로썸이라는 개발자가 이제 개발한 대화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화형 프로그램, 인터프린트라는 자체는 컴파일을 하지 않아요. 컴파일을 하지 않고 어, 바로 한 라인을 요게 한 라인 뭐 프로그램 한 라인이다. 그러면 그건 바로 CPU한테 보내줘서 CPU가 알아서 그때부터 얘를 해석하고 번역해가지고 어떤 동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어, 이거에 맞게 벌써 딱딱딱딱 준비를 해놔서 내가 순서까지도 바꿔놔가지고 빠르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줘.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컴퓨터 구조적인 용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들으신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얘가 들어가면 다음 것도 연쇄적으로 쭉쭉쭉 들어가서 더 빨리 연산하게 하는 건데 인터프리트 방식은 파이프라인을 100%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100% 활용 어려움이 때문에 또 이런 면에서 속도는 또 마이너스가 좀 되겠죠. 네. 그런 쪽에 또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파이썬이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돼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장점이 여기 적혀 있죠. 파이썬은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언어와 자바에 비해서 문법이 되게 간단하겠죠. 왜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C 언어에서나 이런 것들을 신텍스 뭐 에러는 당연히 똑같겠지만 C 언어나 자바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컴파일이 되는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어떤 한 부분만 잘 돼도 그 부분만 또 잘 돌아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문법이 되게 간단해지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시어나와 자바처럼 어떤 가로 안에 들어있는 구조를 굳이 택하지 않아도 되겠죠. 인터프리트 방식 어차피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 줄 한 줄 한 줄 들어가기 때문에 시어나나 자바는 컴파일러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포문 같은 반복문에 대한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알려줘야 돼. 이런 중괄호를 활용해서 완벽하게 알려줘야 되지만 파이썬은 어차피 여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한 줄 한 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완벽하게 지켜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법이 쉬워지겠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사용 가능해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사용자도 제한이 없고 오픈소스 역으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라이브러리 또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풍부해서 사업계 이용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폭발적인 인구를 늘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게 머신러닝 쪽이랑 또 같이 붙게 되면서 폭발적인 인구들을 이제 또 유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이썬의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배우면서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이썬의 이제 특징적으로는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문이 되어 있는데 뭔가 중괄호도 쓰지도 않아요. 이런 콜론을 이용해서 요 그리고 요 간격 여기 간격을 똑같이 유지함으로써 얘와 이 if문이 이쪽에 들어왔다 해서 두 줄 만에 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파이썬에서 포문을 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짜게 됩니다. 포문을 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줄 만에 짤 수 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자바에서 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짜게 되겠죠. 어떤 시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 있어야 돼요. 그쵸? 이게 무조건 자바라든지 이런 건 메인이라고 해서 스타트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C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메인이 필요해요. 자바도 메인이 필요해요. 근데 파이썬은 메인이 없어도 이것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 얘는 어차피 한 줄 한 줄 단위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규약을 지키질 않아요. 그냥 실행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줄에서 바로 CPU 보내면 돼요. 근데 얘는 여기가 시작점이다 알려줘야 되고 자바도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 밑으로만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루프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작 요런 중괄호를 이용해서 내가 이런 루프들이 있다라는 걸 또 알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도 그렇고 셔너도 그렇고 요렇게 그냥 간단한 코드 하나 만드는데 어떤 프린트문 하는 거 이런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문법이 쉽다 보니까 실제로도 제가 개발하고 있을 때 일정을 제가 이제 팀장으로서 일정을 잡을 때 파이썬으로 개발하게 되면 일정을 확실히 작게 줘요. 개발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증대되기 때문에 뭐 파이썬으로 일주일 개발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러면 만약에 C 언어로 하게 되면 두 배, 한 2주 정도 일정을 저는 생각할 때 두 배, 아니면 그 두 배 이상, 파이썬 대비 2.5배, 한 두 배에서 저는 세 배 정도 일정을 더 부여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거랑 C 언어로 개발한다. 파이썬으로 일주일 잡으면 C 언어로는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을 잡아서 아마 일정을 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어떤 모든 개발할 때 두 배에서 세 배까지도 적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파이썬으로 만드는 게 확실히 뭔가 빠르게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프린트 방식은 여기도 또 적혀 있지만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한 명령어를 즉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프로그램에 아주 바람직하다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인터프린트를 이런 방법을 어디서 또 많이 쓰냐면 그 이런 CMD 창이라고 해서 윈도우에서 요거 CMD도 그렇고 리눅스는 많이 여러분들 안 접해 보셨겠지만 CMD라고 딱 치면 명령어 프롬프트라는 게 이렇게 열려요.
요런 거 기능 하나하나들이 인터프린트예요. 여기서 dir 치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하죠. 요런 게 내가 하나의 명령어를 딱 치면 그거 명령에 맞게 얘네들이 뭔가 반응을 해줘요. 이런 거를 인터프리트죠. 그러면 내 이 명령 하나 자체가 CPU로 들어가서 그거에 맞는 반응을 CPU가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뭐 많이 있겠죠? 뭐 이런 명령어들, 명령어 하나씩 칠 때마다 그거에 맞는 동작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되는지 없으니까 여기 이 명령어 프롬프트에서는 명령어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좀 자유도가 떨어지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런 자유도를 또 많이 올려준 거예요. 이런 포문들이라는 것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만들어주다 보니까 자유도를 올렸어요. 그러면 뭐 파이썬이 이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까 이런 명령어 프롬프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어, 매트랩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통계를 사실은 얘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어, 개발자들 활용보다는 수학 쪽에서 활용이 많이 됐어요. 통계라든지 이런 쪽 그런 쪽에 이제 비개발자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매트랩이라든지 좀 분분하게 있었어요. 초창기에는요. 그러다가 파이썬으로 확 몰리게 되죠. 왜 파이썬 매트랩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런 행렬 연산에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프로그램과는 조금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하시는 분들 뭐 어떤 수학의 통계를 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우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파이썬은 그런 면에서 행렬 연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마이너스를 있었지만 반대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계속 생성됐고 그러다 보니까 행렬 쪽에서는 뭐 매트랩 대비해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계속 파이썬에는 주입이 된 거죠. 오픈소스로 좀 주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2012년도 이때 당시에 제가 매트랩으로 많이 이제 통계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도 파이썬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매트랩을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매트랩을 쓸 바에는 차라리 파이썬을 쓰는 게 훨씬 편하죠. 그리고 파이썬이 매트랩에 하는 역할을 이제 뭐 제가 뭐 정확한 퍼센트는 알 수 없지만 제 느낌상 한 80% 이상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트랩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파이썬이 80% 이상 거의 유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매트랩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파이썬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뭐 90%일 수도 있고 95%일 수도 있어요. 뭐 100%는 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파이썬이 파이썬만의 또 특기점이 더 있고요. 네,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다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가 뭐 케라스라든지 그리고 저 이런 건 좀 잘 안 써봤는데 오픈CV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어, 맥플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쪽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데 사실 그래프 같은 경우 제 맥플로 저 이제 매트롭을 이제 예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잘 안 써서 많이 좀 까먹기도 했지만 어쨌든 매트랩 같은 경우에서 제공되는 디자인이 좀 더 이뻐요. 예, 이거는 이제 파이썬 기능을 제공해주는 그래프를 좀 따라하려고 한 건데 매트랩에 있는 것처럼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긴 하지만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진 않다라는 거. 뭐 그런 도 차이. 그래서 제가 요렇게까지는 이제 많이 사용해봤고 사이킨런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공부는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도는 많이 안 해봤던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만 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구분을 줘놨어요. 이런 식으로 파이썬 아나콘다, 파이참하고 뭐 주피터, 코랩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용어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용어가 사실 파이썬 제일 중요하겠죠. 파이썬이라는 애가 있는데 또 거기에 아나콘다라는 애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파이썬은 정말 그 인터프린터를 해주는 실질적으로 인터프린터를 해주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그림처럼 파이썬은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할 수 있는 PIP라는 명령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 인터넷 어딘가에 서버에 다양한 라이브러리 계속 존재를 해요. 누군가 올려놓은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놔요. 이름별로. 그래서 PIP에서 나 이거 줘. 나 여기 사이킨런 줘. 나 넘파이 줘. 나 뭐 판다스 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 설치가 됩니다. 파이썬으로도. 파이썬으로도 설치가 돼요. 하지만 아나콘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우리가 진짜 이 파이썬에 사용하는 뭐 한 전체 파이썬에서 여기 설치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80% 정도를 자주 사용하는 80%가 아나콘다라는 용어로 해서 한 번에 설치가 돼 있어요. 요 명령어도 들어있어서 얘도 이것도 줘, 이것도 줘, 이것도 줘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얘 자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용량은 당연히 파이썬이 훨씬 작겠죠. 왜냐면 얘는 다른 것들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버에 있는 곳에서 지금 서버에는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요 명령을 이용해서 또 받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얘는 기본적으로 이만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겠죠. 사실 제가 맨 처음에 하면 뭐 몇 개 없어요. 넘파이라든지 이런 좀 유명한 것들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PHP로 내가 이런 명령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으로 라이브를 설치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요. 편의가 잘 되어 있고 또 인터넷에 설명도 잘 되어 있고요. 뭐 책에서도 많이 설명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파이썬을 설치해봐. 내가 이건 좀 가면서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파이썬이나 이제 이런 것들 설치할 때 아나콘다를 설치하지. 아나콘다를 설치하게 되면 PHP 명령어를 이제 거의 쓸 일이 많이 없어요. PHP래. PIP 명령어를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아나콘다를 쓰게 되면 뭐 어떤 라이브러리를 하나씩 하나씩 설치할 이유가 없죠. 거의 웬만한 게 다 설치돼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콘다를 쓰게 되면 요 명령어를 쓸 일이 없을 거고요. 그 대신 헷갈릴 일도 없고 크게 문제될 일도 없겠죠. 반대로 파이썬을 하게 되면 요 PIP 명령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그런 인터프린터를 해주는 애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 스파이더, 파이참이라고 또 해서 요거 또 하나 묶어놨어요. 보면은 뭔가 편집을 하는 메모 뭐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있고 뭐 여기 프로젝트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얘도 뭐 편집할 수 있고 여기 또 창이 하나 더 있고 얘도 뭐 창이 하나 더 있는데 파이썬은 인터프린터다 보니까 인터프린터는 아까 제가 대화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줄씩 한 줄씩 대화형으로 쓰는 방법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 그래가지고 이걸 메모장에다 한 번에 내가 이런 것들을 쫙 써놓고 얘한테 한 번에 실행시키게 하는 스크립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 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스크립트 형식으로 하나로 모아서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뭔가 활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IDE라고 할 수도 있고요. IDE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게 아마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 우리가 요번에 수업하는 파워 유저를 위한 파이썬이라는 책에서는 스파이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맨날 파이참을 사용했고 파이참이 어, 스파이더를 사실 스파이더보다는 저는 파이참이 더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뭐 누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뭐 어디를 가더라도 다들 파이참을 쓰세요. 네, 다들 파이참을 쓰고 인터넷에서도 파이참 자료가 훨씬 많이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참이 요즘은 거의 더 대세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그냥 그런 스크립트를 만드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파이썬은 똑같으니까요. 여기는 똑같고 이걸로 가냐 이걸로 가냐의 차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파이참을 저는 선택해서 개발할 거예요. 그것만 아마 이 책에서 저희가 하는 거랑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파이참, 스파이더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저는 파이참으로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고민하고 파이참을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나 코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파이썬이 인터프린트 방식이다 보니까 굳이 컴파일해서 어떤 거 올리지 않고 하나 그냥 사용자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서버에 서버가 하나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고성능의 서버겠죠. 고성능. 고성능 서버가 존재하고 우리는 단지 스크립트를 내가 작성한 문자만 하나씩 서버에 던져서 결과를 돌려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 거를 외부로 제공하는 거죠. 외부로. 요즘 이런 것들 많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어, 이쪽이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쪽에 있는 환경을 갖다 쓰고 내 쪽에 이제 PC는 그냥 단말기가 되는 거죠. 그냥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고 서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코랩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코랩이고요.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에서 웹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존재하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이나 코랩으로는 뭔가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책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되게 지나가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 웹에다가 스트리밍이라고 해야겠죠. 이게 뭐 스트리밍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요즘 게임도 이제 스트리밍으로 이제 게임을 하죠. 게임.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을 보는 것도 스트리밍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리밍이 뭐냐면 영상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유튜브 같은 영상을 다 영상에 대한 정보들은 어, 구- 서버에 있는 거죠. 서버. 스트리밍 서버에 존재하고 우리는 빠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거를 빨리 다운받아서 화면에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스트리밍이라고 해요. 요즘은 대표적인 게 이제 영상이었는데 요게 다음 서비스로 이제 넘어가는 게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들이 이제 스트리밍 게임을 많이 제공하죠.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 스트림 게임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캐릭터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유명한 게임 뭐 리니지라고 할게요.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저는 리니지를 많이 좋아했었으니까 리니지라고 하면 리니지라는 게임이 여기 있는 캐릭터는 이런 정보들은 내 PC에서 계산을 해서 계산된 정보를 네트워크로 던져주는 네트워크가 너무 이제 가버가 많이 걸리니까 이런 계산된 내 쪽에서 계산을 해서 이쪽으로 던져주는 것들을 하는 게 예전에 게임 방식이었으면 요즘의 게임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스트리밍 요즘 게임 방식은 아니지 아직은 완벽하게 뭐 하진 않지만 요즘이 아니라 이제 스트리밍으로 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캐릭터가 그냥 서버에 존재하는 거고 요 영상을 만들어진 영상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처럼 이렇게 영상 서버처럼 여기 있는 캐릭터도 그냥 여기서 있는 거예요. 내 쪽엔 존재하지 않아요. 내 쪽엔 어떤 정보도 안 존재하고 영상처럼 받는 거죠. 이걸 스트리밍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처럼 영상의 정보. 그럼 난 이 캐릭터를 어떤 해킹을 하거나 할 수도 더 없겠죠. 뭔가를 할 수가 없겠죠. 캐릭터 뭐 여기서 복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여기는 내 네트워크의 뭐 어떤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아이템 복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건데 네트워크의 지연 때문에 아이템이 삭제돼 나는 누구한테 팔았는데 나한테 뜻이 남는다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서 나한테 추가적인 이득이 생기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런 건 영상만 받아오니까 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스트리밍이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영상을 주거나 캐릭터도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여기서 얘가 알아서 스스로 다 계산 빨리 해가지고 네트워크로 던져주는 것들을 이제 스트리밍 게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도 이런 주피터 노트북이나 코랩도 스트리밍이죠, 사실상. 나는 거기에 가는 데이터들만 딱 전달해주면 내가 어떤 동작을 할 것만 전달해주면 얘가 다 연산해서 결과를 반환해주는 거예요. 그쵸?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지만 얘네들은 근데 왜 안 사용하냐? 아마도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윈도우 창들을 많이 띄울 거예요. 우리가 윈도우 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림이 싹싹 그려지는 것들을 하는데 얘는 웹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기가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 할 수는 있죠. 무조건 할 수 있는데
좀 불편하겠죠. 웹에다 그려주는 방식을 써야 되다 보니까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코렉 같은 경우는 웹에다 그려주는 걸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자유도가 좀 떨어져요. 예. 어떤 내가 윈도우 창 하나 딱 열어가지고 여기에 별을 그렸어. 이렇게요. 이거를 파이참에 이런 애들은 그냥 이 우리가 윈도우 하면 우리 환경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계속 호출해서 10개고 20개고 계속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코렉 같은나 주피터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 이렇게 하나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그려주기 위해선 뭔가를 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좀 더 귀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면에서는 윈도우에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은 요거는 파이참을 가면 요 PIP를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PIP로 해서 보는 걸 많이 할 거고요. 아나콘다로 간다 그러면 다 설치돼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신경 안 쓰고 해도 되니까 요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아마 아나콘다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근데 이제 PIP를 생각하면 파이썬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하되 얘는 파이썬을 선택할 거고요. 네, 얘는 파이썬을 선택할 거고 얘네들은 하진 않을 거예요. 굳이 똑같긴 하지만 개발을 이제 서버에서 이제 컴파일하는 결과를 쭉쭉 던져주는 건데 우리 시스템에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첫날인데 제가 좀 되게 많이 진행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뭔가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진행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교시인데 그냥 이렇게 진행한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